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원주시의회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 그리고 문정한 의원과 함께 두 분의 의정활동 내용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이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두 분 의원들께서 좀 이제 조례를 네. 사실 이제 기초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들 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제가 조례를 이제 여러 건 제정을 했는데 특히 그 의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의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할 수 있는 의안들을 발의를 했고요. 그동안에 의료 수거함이 임의로 설치돼서 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미관상 안 좋았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시행으로 앞으로 의류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 도시 미관을 개송하고 시민의 편의를 이제 효율적으로 자원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원주시가 이제 그거에 발맞춰서 좀 개정이 안 돼서 이번에 전부 개정을 통해서 이제 내용을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전 임시회에서 원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또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뭐 임대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민원이 여러 해 동안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 조례로 그 사업자에게 경제성 미달 지역에 대한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시 그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들에게 좀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의류함이죠. 예. 네. 그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다른 수도권보다 원주가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싸잖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지원해줘도 아유, 올 수만 네. 있다면 네. 여러 지원을 해 주고라도 여기 네.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그쵸. 급선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문정원 의원께서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약자의 사회에 대한 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해결 방안에 대한 조례를 좀 신경을 많이 썼었고요. 뭐 예를 들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나 또는 경로당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경로당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 마을 소유의 경로당을 오래된 경로당을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비 같은 경우를 자부담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이 마을 마을 소유의 경로당은 면 단위나 좀 이게 시골 지역에 있는데 그 연로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이 300만 원 이상에 되는 안전진단 비용을 내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정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바꾸는 등 뭐 이런 그런 조례를 좀 신경을 썼었고 지금 제가 또 조례를 하나 이제 검토 중인 게 개방형 화장실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조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분들이 야외 활동을 하시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없으시면 되게 난감하시죠. 그런 경우를 대비하고자 원주시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공중 화장실 1개소를 개소하는데 최소 2억 이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이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원주시에서는 개방 화장실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기존의 개방 화장실은 비치품에 대한 지원만 했었죠. 흔히 생각하는 화장지나 뭐 비누 정도였죠. 근데 그 주유소 누구나 좀 화장실 쓸 수 있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당연히 비치해야 될 비치 품목이고 건물주나 업주분들께서 선의로서 원주시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셨는데 불필요한 뭐 수도세나 상하수도 요금이나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그렇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을 지원하자 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근데 두 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조례에 있어서도 성향이 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이렇게 도시가스나 의료수거함 이런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 가장 좀 가정에서 네. 시급하게 필요한 네. 것들 이런 것들이고 또 개방형 화장실이나 뭐 경로당 이런 지원에 대한 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까요? 왜 뭐 그런 쪽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약간의 좀 두 분의 특성이 딱 네. 보이시는 것 같네요. 예. 자, 그렇군요. 자, 이제 요번에 좀 두 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계시잖아요. 위원장 하시고 계신데 자 원주시 산업체 방문을 하면서 이제 현장 소통도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 위원회가 이제 해기가 있거나 또 비해기 때를 막론하고 네. 이제 수시로 지역의 기업체나 농협 현장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또 집행부와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슬로건이라면 찾아가는 의정활동 네. 을 그쵸. 추진하고 예.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임시회가 끝나는 날 기업 지원 일자리가하고 그 인성 메디칼하고 그다음에 서울 FMB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네. 두 업체를 방문하면서 그 서울 FMB 대표님이 참 인상이 깊었거든요. 근데 거기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다 여기 취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했는데 거기서 좀 특색이 있었던 것은 이제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얼마, 두 명 낳으면 얼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그 대표님이 조금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첫째를 낳으면은 뭐 500, 뭐 둘째를 낳으면 3,000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그 금액을 상향 조정하실 생각도 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운동 선수한테 자녀가 네. 운동 선수일 경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예. 운동 선수고 제 생각에는 예술을 하는 또 자녀도 있고 한데 왜 네. 하필 운동 선수만 그런가 그랬더니 대표님이 전에 이제 운동 선수셨더라고요. 그런 게 그렇군요. 예, 있으셔서 그렇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부모님을 부양하시는 그 직원분한테 이제 한 30만 원, 20만 원씩 지원을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직원분한테 이제 입금을 해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봐서 바로 예. 이제 입금을 해주시는 걸로 바꾸셨다 그래서 예. 와, 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참 행복하겠다. 이런 기업이 원주에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원주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또 조금 심각한 데 다녀오셨어요. 아, 네. 언제 갑자기 다른 지역 시설이나 정책들도 검토를 하실 텐데 최근에 위원회에서 인천 지역 소각 시설 둘러보고 오셨다고 하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인천 지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네. 벤치마킹을 다녀온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주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저희가 직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제 불과 한 7년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이 쓰레기를 소각을 한 후에 남은 재만 이제 매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주는 쓰레기 소각 시설이 아직 미비하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기 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 해서 인천에 이제 소각장을 다녀왔고요. 일 한 400톤 정도의 쓰레기를 이제 소각하는 시설이었는데 주민들의 어떤 설득 과정이나 그리고 오염 물질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소각 후에 나온 폐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관리만 잘 되면 지금 소각 시설 기술력이면 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주민 민원이야 뭐 열을 이용해서 지원해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네,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소각 시설이 한 20년 정도 된 소각 시설인데 예. 하루에 400톤 되는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오는 발암물질 네. 같은 거죠. 담배 한 개 피해서 나오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2023년도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게 될 2030년도에는 뭐 환경 호르몬이나 발암 물질에 대한 어떤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리가 문제죠. 네, 잘해야죠. 예. 근데 두 분 다 이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면서 좀 앞으로 이제 관심 갖는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 돼서도 농어기술센터를 이제 현지 시찰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경제, 환경 등 뭐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특히 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식량 가격이 폭등도 하고 그 국제사회 위기에서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저희가 조합장님이나 또 농업인들과 같이 간담회도 했었는데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비료나 농자재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분과 그 간담회도 거치고 농민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그 인력난이나 재정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이제 요청도 했는데 그 시장님의 민선 8기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원주시 예산의 10%를 농업 분야에 투입하겠다. 예,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제 파종부터 수확 또 유통 과정이 시적절하게 지출되도록 예산이 이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볼 것이고요. 농업인이 처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그 덜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정원 의원께서는 좀 어떤 거에 좀 관심 갖고 계세요? 네, 일단 원주시가 다행히 인구가 매년 늘고 있는 도시이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원주에도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아이의 돌봄 시스템을 좀 손을 봐야 된다. 지금 맞벌이하는 가정은 많지만 아이에 대한 케어를 해주는 공적인 소임을 우리가 다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원광수 시장님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같은데 통합 아동 돌봄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 같긴 하지만 꿈 이룸 뭐 초등학생 10만 원 지원 뭐 시장님 공약이긴 하지만 이런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좋긴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정책을 시장님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출생률이라는 게 물론 이제 돌봄도 중요할 거고요. 그 많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그랬었거든요. 아이 낳기 무서웠던 게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서 그게 가장 억울한 일 당할까 봐 내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컸는데 뭐 하나하나 풀어 나가다 보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거기다 또 두 분이 또 지역구가 비슷하시잖아요. 같은 곳이잖아요. 그 지역 현안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들 뭐 지금 보시는 성향도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지역 현안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의원님 먼저 어떤 지역 현안 좀 해결해 줄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민원은 끝이 없이 많기는 한데요. 또 수변공원을 이제 많이 활성화해서 그 상가나 지역 경제 활성화도 얘기하시고 등등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제일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그 같은 원주인데도 그 원도심을 잇는 교통 수단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게 최급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원주 도심을 오가는 시내버스가 9개 노선에 30개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배차 간격도 20분에서 50분까지 걸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 또한 심각하고 그 혁신도시 방문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주차난으로 인한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상인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원주시에서 그 운수업체와 혁신도시 관련 분들을 모시고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고요. 혁신도시 내에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차 간격 개선이나 순환버스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결책이 단편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집행부와 함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뭐 폐가, 공가, 또 노후 주택지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 혁신도시 또 추가 주차 공간 조성을 위한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적정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나 또 무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추가 조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교통과 주차의 문제는 시민들의 네. 삶의 질과 직결되고 그 민선 8기 시정의 공약인 만큼 주민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잘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정원 의원은 좀 어떨까요? 네, 지역구가 같다 보니까 네. 고민도 같습니다. 네, 대중교통 문제 예. 심각합니다. 예. 특히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분들이 네. 혁신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수도권과의 비교되는 대중교통 그렇죠. 빨리 저희가 하루 빨리 네. 고쳐야 되고요. 저희가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연계형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순환버스 말씀하셨던 순환버스 빨리 들어와야 되고요. 연계형 교통수단이 좀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에 혁신도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혁신도시를 4개의 상권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심한 상권은 공실률이 78%였어요. 네, 맞아요. 지금 혁신도시가 입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아직도 분양 후에 공실로 남아있는 그런 상가들이 반이 넘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원도심과 혁신도시의 연결형 저희가 고립된 베드타운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시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교통 문제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끝으로 요거 질문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이 이제 6월달에 되는데 인구 50만 이 원주가 사실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긴 하지만 50만 경제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원주시에서 인구 50만 경제 중심지로서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그 젊으신 분이나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셔야 인구가 50만 뭐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를 통해서 SOC 인프라 개선이나 첨단 인력 육성을 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인구 50만 또 자족적 산업 도시로서의 요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정원 대표님. 네. 올해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저희가 삼성반도체가 원주에 오기 힘든 이유 중에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네네. 특례 발굴이 입법화돼서 이 각종 규제가 빨리 풀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정권의 정책을 보려면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 원주시가 어려운 분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좀 더 많이 책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억울함이 없는, 불공정이 없는 예. 우리 아이 낳고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원주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이 근데 같은 듯 다른 이게 너무 조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편째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상당히 앞으로 원주시 의회는 물론 원주시의 미래가 되게 밝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원주시의회 심영미 산업경제위원장 그리고 문정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